재산을 날로 하다. 뭐야? 자기 마음대로 하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 남의 시킴을 받지 않고 새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뭐 있었죠? 이런 말이 있었죠? 자발없다는 말로 바꿔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어적 원인에 의해서 의미가 변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자발이란 말은 남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발없다 해가지고 방정맞음, 그죠?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어서 6번 밑줄 조자룡 헝칼시 아주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이어서 그 밑에입니다. 8번째 코를 떼다 밑줄 8번째 코를 떼다 해도 밑줄 한번 쭉 그어주십시오. 됐습니까? 무한을 당하다. 그죠? 거기 나오는 그 밑에 9까지 구급 문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쯤 통이 달다란 말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통이 달다, 애가 달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애가 달다. 그죠? 낯을 깎다란 말이 나왔습니다. 낯은 체면이죠. 체면이란 뜻입니다. 그죠? 코를 떼다, 무한을 당하다. 그죠? 다음 이어서 속을 뽑다. 뭐죠? 남의 마음을 미루어 떠보다. 짐작해보다. 남의 마음을 미루어 떠보다. 짐작해보다. 이런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뭐죠? 거기 나오는 관용적 표현이 잘못 쓰인 경우, 적용이 잘못된 경우를 묻는 문제인데 잘 나옵니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10번 한무릎 공부 밑줄 한무릎 공부 밑줄 됐습니까? 말 그대로 한동안 착실히 하는 공부 지속적인 건 못 되네. 다음 이어서 마지막으로 흙에 넣다란 말이 나오네요. 성격은 한시 야무지지 못하다 그랬는데 그 밑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주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나오는 생청부이다 구둡치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렇죠? 생청부이다 구둡치다. 그래서 생청부이다는 원래 생청과 생떼는 원래 동의어다. 생떼 부린다 그러죠? 그죠? 동의어다. 다음 그 밑에 구둡치다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죠? 구둡치다 귀찮게 남의 뒤치다거리를 하다. 그죠? 구둡치다 귀찮게 남의 뒤치다거리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금을 넣다 가격을 넣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내가 10,000원에 살게 10,000원 하고 부르는 거야. 그죠? 다음 흙에 넣다 바로 위에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뒤에 속담은 제가 건너뛴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미리 드렸었고 229쪽에 와 있습니다. 229쪽에 보니까 거기 나오는 자연스러운 문장 찾기인데 여기를 한번 가볼까 해요. 자 거기 나오는 문장 찾기는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작년 국가직입니다. 작년입니다. 올해 아니고 작년에 20문제에서 4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내물의 서울시나 우리 지방제도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최소한 2문제 이상 나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먼저 거기 보니까 자연스러운 문장 찾기에 뭐가 나오냐? 높임법의 잘못된 사용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거기 나오는 높임법의 주체 높임 나오죠? 주체 높임이 잘못된 사용 경우가 나와지고 있는데 우리 교재로 228쪽에 약간의 예백이 있어요. 하단에. 그죠? 228쪽이 하단에 약간의 예백인데 거기다 조그만한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국어 높임법을 통시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우리 국어는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우리 시로 이야기한다면 뭐가 있죠? 주체 높임. 여러분들 아신 대로 뭘 높이죠? 주어를 높이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상대 높임. 그죠? 이 상대 높임이 좀 복잡해. 첫째, 주체 높임을 갖다가 만약에 15세기와 현대, 그러니까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로 비교한다면 역시 여러분들 아시는 뭐 있습니까? 서나 발음이가 있죠? 뭐가 있죠? 아, 으, 시, 샤. 그죠? 아, 으, 시, 샤. 이 두 가지 형태로 높입니다. 천세우이 미리 정하시한 한수복에 샤 나오죠. 그죠?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죠? 선어말음이가 있습니다. 선어말음이가 있는데 뭐가 있죠? 의시가 있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 상대 높임인데 이 상대 높임은 생각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쓸까? 여기 나오는 상대 높임이 있는데 이 상대 높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뭐죠? 문장의 종결형에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문장의 종결형에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15세기에는 선어말음이 뭐에 의해서 이 꼭지 달린 이행입니다. 근데 현대 국어는 말입니다. 종결형이라 해가지고 뭐 있죠? 합쇼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헤라체까지. 그죠? 합쇼체, 아우체, 하게체, 체 이렇게 나오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뭐가 있죠? 화자 낮춤이 있죠. 자기를 낮춰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뭐가 있지? 겸양선어말음이라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는 15세기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현대 국어에는 겸양선어말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실이 뭐가 있더라? 샤오, 자오, 오, 옵. 선물을 보내니, 선물을 보내오니, 선물을 받으니, 선물을 받자오니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체상 여기서 뭐가 있죠? 이번엔 객체존대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 객체존대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해가 미치는 뭐죠? 대상을 높이는 거다. 해가 미치는 대상을 높이는데 이번에는 15세기에는 뭐가 있었죠? 선어말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더라? 여러분 자신 샵, 샵, 찹 이런 게 있었다. 그러나 현대 국어에는 말입니다. 특수한 서술어가 있죠. 특수한 서술어가 있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뭐로 나타나죠? 어휘적 높임으로 나타납니다. 주다의 높임말은 들이다. 그죠? 먹다의 높임말은 드시다. 그죠? 또는 잡수다. 이러한 등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야.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만이 거기는 높임법을 할 수 있겠다. 그죠? 여기 나오는 현대 국어의 높임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는 거니까 언어에 대해서 아마 보셨을 것이고 먼저 우리 교재에 뭐가 나오냐? 높임법의 잘못된 사용이다 해서 문장의 주체 높임 그러니까 이쪽이죠? 문장의 주체 높이니까 아마 이쪽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철수의 아버지께서 지금 곧 퇴근하신단다 이거다. 그랬을 때 문장의 주어가 올바르게 사용되어 문장의 주어인 아버지를 높이는 경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주격조사 중에서 깨서가 있는데 존칭 주격조사에서 높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거기 나온 주체 높이는 동사에서도 나타나는데 거기 나오죠? 어휘적 높여 보니까 자다, 주무시다, 만나다, 뵙다, 먹다, 잡수다, 가, 깨서, 아프다, 편찮다, 있다, 계시다 나오는데 쭉 한번 보시고 거기서 한 2개 정도는 해야겠다. 이미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어휘적으로 거기는 아프다와 거기는 편찮다는 구분이 좀 돼야 한다. 이때 아프다는 뭐라 했죠? 나 어깨가 아파. 부분이야. 이건 뭐죠? 전체라 했죠. 둘 다 어디다 쓸 수 있다고? 마음에 쓸 수 있다고. 나 마음이 아파. 그죠? 아들이 군대 갔더니 뭐죠? 마음이 편치 않아. 이런 말 쓰죠? 이랬을 때 아프다와 편찮다 이렇게 구분해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선생님께서 감기에 걸려서 편찮으시다 이렇게 써야죠. 맞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중에서 있다와 계시다는 조금 있다 합시다. 바로 밑에 할아버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할아버지 여쭤볼 게 있는데 이렇게 쓴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죠? 그 중에서 바로 그 밑에 저 학생의 부모님은 서울에 있으신가 나오죠. 한 장을 그대로 넘어갑니다. 231쪽에 왔어요. 231쪽 맨 상단에 있으시다와 계시다의 오용이 나오죠. 거기를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나오는 있으시다는 주체보다 언제 신분이 낮은 경우 그리고 언제
사물 아래. 그 다음에 계시다는 어디에만? 주체보다 신분이 높은 경우만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제가 잘 쓴 얘기가 뭐냐? 그분은 따님이 이번엔 있으시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머님이 계신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체인 그분에 비해서 따님이 신분이 낮고 어머님이 신분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쓴다. 교수님의 말씀이 있으셨다고 한다. 교수님의 말씀이 계셨다라고는 절대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제? 여기 나온 사물 아래. 그렇죠? 있으시다와 계시다는 이렇게 쓴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 교주로 229쪽에 바로 표 밑에 저 학생의 부모님은 서울에 계신가 그래야 된다. 그렇죠? 있으시다란 말을 쓸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께서는 이빨이 좋으시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빨이란 말과 이라는 말을 먼저 구분해야 하는데, 이건 대체로 어디에다가? 동물에다가. 이건 어디에다가? 사람에게 쓴다. 그 다음에 한자인 치아가 문제가 있는데, 이건 평어와 높임말로 두루두루 쓰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야, 우리 학생 치아 곱다, 이런 말 쓰거든. 그죠? 근데 치아는 평어이면서 높임말로 함께 쓰는 말입니다. 몇 개, 이렇게 이중으로 쓰이는 단어는 별로 안 돼. 몇 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높임말과 평어로 함께 쓰이는 말입니다. 그죠? 이 경우에는 할머니께서는 치아가 좋지 않으시다, 이렇게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할아버지께서 어린 손자에게 아버지에게 밥 먹으라고 하셨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다음, 거기는 아버지는 종일 신문만 읽으시고 계신다. 이거죠? 뭐라고 써야 되지? 이렇게 와야 되죠. 영원히 중첩되는 경우입니다. 영원히 중첩되는 경우에는 어디에만? 맨 뒤에서만 높임, 이렇게 오면 돼. 그러니까 읽으시고와 계신다가 두 번 영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읽고 계신다 그러면 된다. 읽고 계신다 그러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4번 압존법입니다. 이 압존법 우리 남학생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데, 청자를 고려한 높임의 결정이다. 청자를 고려한 높임의 결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개의 예를 쓰겠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쓴다. 그래서 여기에 깨서도 여기에 시도 올 수 없다.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들어오십니다. 이런 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여기 나오는 청자가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의 신분이 가장 높아. 그러므로 여기 시도 여기 깨서도 못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말입니다. 여기 나온 누구야? 평사원이 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장님, 김광님은 애출 중이십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보니까 여기 나온 사장님의 신분이 높고 아버지 김 과장이 훨씬 신분이 낮아. 사장님과 할아버지는 동격이고 아버지와 김 과장은 또 동격인데 여기에 님이 오고 여기에 시가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는 압존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압존법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관계와 사제관계에서, 그렇죠? 엄격 적용한다.
사제관계와 혈연관계에서 엄격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에서 어떻게? 아주 빠른 속도로 파괴 진행 중으로 본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높으면 무조건 비비고 본다. 나보다 높으면 무조건 비비고 본다. 나보다 높으면 무조건 뭡니까? 임과 시를 넣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임과 시 둘 중에 하나를 태길에 쓰는 걸 허용한다. 다시 하겠어. 사장님, 김 과장님은 애출 중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장님, 김 과장님은 애출 중입니다. 이렇게 쓴 걸 허용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옛날에는 어쨌냐? 여기 나오는 임도, 여기 나오는 시도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요. 그러나 사회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뭐죠? 파괴된 걸로 보고 현재도 파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전법은 어디에서? 혈연과 사제관계에서 엄격 적용한 걸로 봐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0의 맨 위쪽에 뭐라고 나왔냐? 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적절한 편이고 직장에서는 거의 파괴된 것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거기 나오는 밑에 보세요. 평사원이 사장님에게 사장님, 김 부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된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참고. 이 참고에서 첫째, 여러분 잘 아시는 무정명사 다음에 님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여기 나오는 사장님 실은 공간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절대로 뭡니까? 님을 쓸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장실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한다. 그죠? 우리가 님의 혼용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다음. 님과 께서는 극존칭이다. 합쳤으면 선생님께서 오신다. 선생님이 오신다. 선생님이 오신다. 아버님이 오신다 해서 그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오신다 하면 극존칭의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자 언어 다음에 님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죠? 대체로 우리가 특히 어디서 공문서 등에서는 절대로 뭡니까? 님을 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령관님 지시사항 이런 거 없다. 사장 지시사항, 사령관 지시사항 이렇게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편지 봉투에는 오직 이 하나만 쓴다. 하나만 쓴다. 송병렬님 귀하 아니라 송병렬님 또는 송병렬 귀하 여기까지만 쓴다. 님 귀하를 함께 쓰지 않는다. 그죠? 이거 기출문제죠? 이거 기출문제죠. 그죠? 님 귀하를 함께 쓰지 않습니다. 님을 주의하셔야겠네. 그죠? 그 부장님, 사장님 나와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 이어서 두 번째 간접 높임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간접 높임은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신체, 소유, 친지, 주변 환경이야. 신체, 소유, 친지,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눈이 어두우시다 해서 그냥 쉬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눈을 높이죠. 그러나 실제로 문장에 주어인 눈을 높일 수 없으므로 실은 그분을 높이는 걸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간접 높임이라 그래. 그러면 재정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
어느 게 맞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정국어 책도 말입니다. 2012년 판에 이것이 맞다 했다가 2014년 판에 이것이 맞다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우리 재정국어에는 멋지십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눈과 여기 나오는 눈과 여기 나오는 넥타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 눈과 그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넥타이는 매일 바뀔 수 있죠. 그죠? 불가분의 관계 있지 아니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 넥타이가 멋집니다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이다. 그죠? 멋지십니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님은 정류장에 멋셔셔 고생이 많으시다. 극히 정상적인 문장입니다. 기출문제 문장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러 모신으로 이거 보면 멀다, 보태기, 시, 보태기, 어서로 형태소 분석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시어다 배열이 달라가니까 멋셔셔 된 거 아니에요. 뭐죠? 주변 환경 아닙니까? 그죠? 신체, 소유, 친지, 주변 환경. 그죠? 신체, 소유, 친지, 주변 환경. 모두가 뭐야? 높임의 대상입니다. 신체, 소유, 친지, 주변 환경. 그러므로 극히 정상적인 문장이다. 그죠? 이제 맞는 문장을 해갖고 이게 답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아마 기출문제 보신 분들 다 보셨을 거야.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 이어서 그 밑에 선생님께서 키가 크십니다. 선생님께서 수업이 있으시다. 회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런 거 안 된다. 다음, 이어서 그 밑에 어휘종 높임 나오네. 밥, 진지, 이, 치아, 동생, 개시. 원래 개가 끝이란 뜻이 있죠. 그죠? 지금도 재수시, 개수시 함께 쓰지 않습니까? 말씀. 이때 여기나 말씀도 바로 그 옆에 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한번 써볼까? 제가 선생님께 드리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이랬어요. 이리 했을 때 여기 나오는 말씀과 여기 나오는 말씀인데 이때 말씀은 뭐죠? 간접 높임이야. 말보다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고 이건 뭐죠? 간접 낮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접 높임, 간접 낮춤 이렇게 갑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저 아까 치아는 평화와 높임말로 함께 쓴다 했으나 이때 말씀은 낮춤말과 높임말로 함께 쓰는 말이다. 어떤 분은 선생님 것은 말씀, 내 것은 말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거기 230쪽의 표에 보면은 말씀은 말입니다. 맨 위에입니다. 표의 맨 위에 말씀은 높임말이면서 낮춤말로 두 번 나와주고 있어요. 그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여러분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밑에 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으시다와 계시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우리라고 써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먼저 저 앞에 띄어쓰기 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 글은 무조건 붙여쓰고 하나의 단어로 본다. 그죠? 무조건 붙여쓰고 하나의 단어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대체로 여기 나오는 우리와 여기 나오는 저희가 있는데 둘 다 1인칭 복수형이네. 1인칭 복수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뭐죠? 대등 또는 뭡니까? 공동체에서. 그죠? 이건 뭐죠? 낮춤으로 쓴다. 그죠? 낮춤으로 쓴다. 됐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회사 사장은 말입니다.
누구지 직원들을 모아놓고 우리 회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어디냐면 우리 회사입니다. 그죠? 그러나 타 회사 앞에선 저희 회사에서 또는 고객들 앞에선 저희 회사에서 새롭게 만든 이 제품을 했을 때 이때 저희는 낮춤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거기 보시면은 자기 학교 교장 선생님께 말할 때 교장 선생님 저희 학교 학생들이 축구를 잘하죠. 저희 학교 안 된다. 우리 학교다. 왜? 공동체니까. 그죠? 맞죠? 다음 세 번째. 거기는 세 번째. 높이는 대상을 함부로 높일 수는 없다. 주문하신 상품은 현재 배송 중이십니다. 안 된다. 시가 두 번 나왔죠. 주문하신에서 시가 나왔고 배송 중이십니다 해서 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앞에서 주문하신의 주어는 고객님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죠? 고객님이야. 근데 배송 중이십니다 해서 높임의 대상이 누구야? 상품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대체로 가끔 여러분도 어쩌다 한 번씩 더 전화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5만 원이 미납 중이십니다 이렇게 쓰는데 안 된다. 미납 중입니다. 이래야 된다. 높임의 대상이 잘못 결정되면 안 된다. 약정 기간에 따라 요금이 할인되고, 그죠? 약정 기간 내 해지하시면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거기서 시를 쓸 수 있는 데는 해지하시면 한 번뿐입니다. 그죠? 맞죠? 다음 4번 높여야 할 대상을 다 마땅히 높이지 못했을 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뭐가 나옵니까? 거기 나오는 철수야 선생님도 오라 하셔. 됐습니까? 그랬을 때 반드시 오시라고 해서 하면은 오는 주체가 누구죠? 철수가 돼버리죠. 안 된다는 겁니다.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다 이어서 그 다음에 둘이 대화할 때 보시고, 그죠? 그 밑에 수고하셨습니다와 고맙습니다. 구분되십니까? 이런 말들이 몇 가지 있죠?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것들 말 중에서 이런 말들이 있죠. 여기 나오는 혹시 이런 말 쓰십니까?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이런 식의 말을 썼을 때 여러분 보신 대로 이건 절대 안 된다. 뭐라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안히 갔죠? 써서는 절대 안 된다. 여기 나온다. 우리 아버지한테 야단 많이 있다. 안 된다. 뭐라고? 꾸지람을 맞다. 그죠? 꾸중을 듣다. 이렇게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기 나온 수고하다는 말입니다. 수고하다는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과거 일을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과거 때 수고했네. 이건 가능해. 수고했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숫자가 뭐죠? 받을 숫자고 고자가 괴로울 고자이기 때문에 고통 뒤럽게 받으라 이런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랫사람은 이 사람이 절대 쓸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뭐죠?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또는 뭐 있습니까? 애쓰셨습니다. 이런 식의 말로 바꾸어 써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나오는 이 단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말들은 아랫사람은 가능하면 쓰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에서죠. 그쵸? 그쵸? 아마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 믿어. 그쵸? 자, 그 밑에 보자. 자, 11년 국회직 문제 한번 볼까요? 사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안 된다니까. 사장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야 된다. 다음, 어머님께 야단이란 말은 안 된다. 그죠? 꾸중을 들었다, 걱정을 들었다, 꾸지람을 들었다 이렇게 써야 한다. 맞죠? 다음, 고객님 이건 저희 제품인데요. 그래야 된다. 제품이신데요. 안 된다. 제품을 높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맞죠? 다음, 왕고모님이 누구죠? 왕고모님이 누구요? 왕고모는 뭐죠? 여러분 자신은 고모할머니야. 고모할머니. 그랬을 때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작년까지는 여기 나오는 식사란 말이 있는데 식사란 말을 일본식 언어라고 해서 쓰지 말아야겠어요. 쓰지 말아야겠는데 그리고 밥을 먹는 일을 의미할 때만 식사란 말을 쓸 수 있다 이랬으나 지금은 대체로 어디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인정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식사하시죠? 이런 말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식사하셔야죠? 이런 말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우리가 알고는 진지란 말이 있는데 이 진지란 말은 혈연, 어디에 사제관계에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11년 문제, 국회지 구급 문제는 여러분 보신 대로 뭡니까? 가장 맞는 걸 고르니까 거기는 3번을 썼지 5번도 9월달에 시험이 7월달에 시작되고 9월달에 규정이 바뀌어버렸거든. 그러니까 5번도 넓은 의에서 맞았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높임법이 바르게 된 것. 자네 이 원고 교정 좀 봐주겠소? 우리가 자네란 말을 쓰는데 여기 나온 자네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높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학생한테 자네 왜 이제 오는가?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뒤에는 거의 대부분 니은가 또는 능가로 끝납니다. 그랬을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만 써야 돼요. 왜 이제 오는가? 밥 먹었는가? 이렇게 한다. 그렇죠? 예수는 해왔는가? 이렇게 물어야 한다. 반드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전라도의 일부 몰지가한 사람들이 삼강오륜이 물구나무 쓴 사람들이 뭐라 하냐? 엄마 뭐한가? 밥 먹었는가? 한 사람들이 있거든.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윗사람이 아래서는 딸이 엄마한테 엄마 뭐한가? 그러면 연탄집게다 불 달고서 눈구녕 밥을 해야 된다. 절대 안 된다. 그죠?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말들 니은가 능가. 특히 전라도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언어 때문입니다. 언어. 근데 무식 중에 전라도에서는 제일 문제가 있게 나는 전라도에 뼈를 묻겠다 하신 분들은 안 써도 돼. 전라도 사람 이게 다 이해가 되거든. 근데 타지 사람 전혀 이해를 못해요. 전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특히 우리 전라도 사람 뒤에 니은가 능가에 주의하십시오. 니은가 능가에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지. 자네 이 원고 교정 좀 봐주겠는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죠? 다음 할아버지께서는 평소에 자기 생각인데 이때는 당신 생각입니다. 일종의 제기대명사인데 여기 나온 당신은 여러분 자신은 뭐죠? 2인칭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뭐죠? 3인칭 뭐로 쓰이죠? 극존칭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거기는 할아버지께서는 평소에 당신 생각을 잘 말씀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하세요 그래야 돼. 다음 이어서 아버님 방금 그이가 들어왔어요 해야 되죠. 압존법에 의해서 뒤에 시를 넣으면 안 됩니다. 다음 영희야 서울에 가면 김선생님을 꼭 뵙고 와야 한다 그랬죠? 살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호지칭입니다. 아버지. 나머지 기타는 무조건 여기야.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는 이럽니다. 제가 우리 장인한테 아버님 그래야지 아버지 그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어머님도 여기에 준합니다. 어머니, 어머님도 여기에 주네. 아버지는 호칭 직접 대놓고 부를 때 또는 지칭 나머지는 모두 아버님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분해버리자. 그렇죠? 꼭 그렇게. 아버지는 친부 생존시 호지칭으로 그 다음에 기타 친구 아버님도 아버님이야. 그렇죠? 장인 장모도 장모도 아버님 어머님 그 다음에 장인도 아버님 그래야 된다. 거기서 해서 거기는 아버님 그렇게 나온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33쪽에 그 다음 페이지야. 이번에는 부정확한 단어의 사용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서 비슷비슷한 단어들의 쓰임을 엄청 많이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어가 올바르게 쓰이고 있느냐 이란 이야기야. 거기에 보니까 리보솜과 리소솜은 서로 틀린 거야 나오는데,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나온 틀리다란 말의 의미가 뭐하면은 반열을 만들어 보면은 보다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죠? 틀리다, 맞다, 다르다, 같다. 너하고 나하고 성격이 같아. 그러면 반대는 너하고 나하고 성격이 달라. 너하고 나하고 성격이 틀려.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르다란 말이 있고 이르다란 말이 있으면 이건 뭐죠? 반대가 뭐야? 늦다다. 그죠? 늦다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빠르다란 말이 있으면 이건 느리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침 특강을 받기 위해서, 아침 영어 수업을 받기 위해서 학원에 이르게 오는 것이 빨리 오는 건 아닙니다. 빨리 오는 건 달려오는 거야. 이건 속도의 개념이거든. 이건 속도의 개념이야. 근데 이건 일정 지점보다 앞서 있음, 뒤져 있음이야. 그러니까 이른벼, 늦벼 이러거든. 그죠?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르다의 반대는 늦다, 빠르다의 반대는 느리다 그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봐주셔야 돼. 이렇게 반열을 만들어 보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된다. 그랬을 때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 리보솜과 리소솜은 다른 거야 해야 맞겠죠? 다음 이어서 3번 그 밑에 3년 경기도 구급 문제 한번 보죠.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합방했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뭔 자예요? 무슨 자야? 나라방자 아니야. 나라방자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합쳐야, 나라와 나라가 합쳐야 합방이다. 그래서 한일 합방이란 말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런 말은 없다 그랬죠? 우방국이란 말은 없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다 해야지 역전압이 되본다. 왜? 나라방 나라국.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다 이렇게 써야 한다. 그러니까 나라와 합쳐지는 게 합방이고, 만약에 여러분 자신 뭐죠? 기업과 기업이 합쳐지면 합병이라고 한다. 기업과 기업이 합쳐지면 우리가 합병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다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태풍이 한국을 비켜갔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나네. 여기 나오는 비키다와 여기 나오는 비키다요. 이때 여기 나오는 비키다는, 야, 우리나라 이렇게 있어. 여기에 부산이야. 이렇게 했을 때 태풍이 이렇게 가버린 것은 비켜간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간 것은 비껴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것이야. 그죠? 비스듬히. 그래서 한산섬 탈박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킹칼 빗기 차고 빗기 비스듬히 차고 이런 뜻입니다. 그죠? 다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이번에는 자문으로 일을 해결했다. 무엇이요? 거기 나오는 무슨 일 하겠죠? 뭐라 했어? 전문가 또는 권위자에게 의견을 묻는 것을 자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일을 해결했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일을 해결했지 자문을 받아 해결하지는 않는다.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거든. 그거 방향의 전문가 또는 권위자에게 이건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을 묻는 것을 자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문의 반대는 조언이다. 그러므로 여기는 조언을 받아 일을 해결했다 또는 조언으로 일을 해결했다 이렇게 나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마 그 밑에 갑절 곱절 모르신 분 없지? 그렇죠? 갑절은 명사라 있죠? 곱절은 의존명사라 있죠? 그렇죠? 다 이어서 그러므로 그냥 갑절로만 써야 한다. 왜? 그냥 두 배니까.
그 밑에 하나 더 봅시다. 그 밑에 가르치다 가르치다 구분해 드렸어요. 너무 아주 조금 이따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부사의 쓰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너무 또는 몹시 또는 매우 이런 말들은 대체로 부정적 의미가 강합니다. 부정적 의미 아주 강해. 긍정적으로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아주 참 그렇죠. 이런 말들은 긍정적 가치가 훨씬 커요. 그러므로 여기 나온 너무 뒤에는 부정적인 말만 옵니다.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이렇게 써. 너무 예뻐 이런 말 없어. 없어. 왜냐하면 넘다 보태기 우이기 때문에 이건 지나치게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여자를 몇 명 뭡니까 아이돌 튀어나오고 너무너무 예뻐하고 해서 우리는 성질 나보는 거. 왜냐면 그건 욕이거든. 욕이거든. 얘는 아주 참 예뻐. 그죠? 다음. 여기 나오는 경장이란 말인데, 이 경장이란 말은 반드시 규모와 크기에만 어울립니다. 운동장이 경장이 좁다, 경장이 넓다, 키가 경장이 크다, 이렇게만 어울려. 경장이 예쁘다, 이런 말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써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은 쓰임이 잘 나오지? 쓰임이 잘 나오지? 그죠? 다음 이어서 그래서 거기 나오는 부수다 부시다 씻다 타다 했죠. 씻다의 반대말은 뭐였죠? 씻다의 반대말은 뭐가 태우다야. 그죠? 아니야. 여기 나온 태우다의 반대말이 내리다야. 그죠? 이건 반대말이 뭐죠? 반대말 만들면 쉽다니까. 불이다. 그죠? 불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서 뭘 봅니까? 그 신경의 목계장틀 한시 보시죠. 목계장틀에 뭐라고 나옵니까? 석삼년 천지로변에 짐부리고 앉아쉬는 바보천치 되라 이렇게 나오죠. 나올걸? 그죠? 불이다요. 그죠? 다음 이어서 거기 나온 다르다 틀리다 한글 국어 홀몸 혼몸 아시죠? 홀몸 혼몸 그죠? 줬다 쪘다 다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맞춰보면 되고 밑에 거기 나온 동강에 뭐죠? 쉬려는 동강에 서식하고 있다 자생하고 있다. 뭐죠? 서식과 자생이야.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일반적으로 서식이란 동물을 그 다음에 자생이란 식물을 이야기할 때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하죠? 보통 깃들일서 그러죠. 이때 깃들다가 뭐죠? 머물다죠. 머물다 했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거 설명했어요. 깃들다와 깃들다의 차이가 뭐냐. 그죠? 이때 깃들은 추상적, 구체적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생과 서식 보셨고 다음 버리다 벌리다 기억나시죠? 단어를 정확히 구분을 좀 해주입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놓고 원래 그 학원이 내일 그 뭡니까 정상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 특강을 해야 하는데 저희 그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오늘 그 뭐 저녁 때 수술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병원에서 수발을 좀 해야 돼요. 80먹은 어머니가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 특강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특강은 쉽니다. 고생하셨습니다.